안녕하세요. 안인도 박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지금 하와이 와이키키에 와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 와이키키에 온 배경은 저희 부부가 겨울에 좀 따뜻하게 그리고 가보지 않는 지역에 한 달 살기를 좀 가보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하와이를 이제 선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달 살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보름 정도 살았는데요. 직접 와서 생활해 보니까 당초에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 특히 경비 문제 이런 부분이었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고, 다른 패키지 관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하고, 또 체류형 관광이다 보니까 패키지 관광 같은 데서 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저와 같이 시간도 좀 있고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거죠. 바쁘신 분들이야 한 달 살기 참 어렵죠.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제가 특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비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와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 살기, 또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후기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한 달 살기, 특히 하와이, 미국 어떤 지역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막연하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경비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여기 와서 한 보름 정도 생활해 보니까 생각보다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장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먼저 준비 과정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비 세부 내역, 이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준비한 건 아니고 약 한 달 전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정도 해보니까 그렇게 촉박한 시간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숙소와 항공권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대충의 여행 기간을 찾고 먼저 항공권을 검색합니다. 구글이나 expedia.com, trip.com 같은 앱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자기에게 맞는 이 항공권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이 장기 체류형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이 항공은 일종의 움직임의 수단, 운송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가 항공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에어 프리미어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숙소이죠. 이 한 달은 생각보다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특히 외국에 와서 한 달 생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현지인들이야 뭐 여러 가지 루틴된 일들이 많죠. 할 일도 있고. 그런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관광한다? 이것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새로운 할 일들을 발굴해서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여기도 물론 커뮤니티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는 건 쉽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숙소의 위치가 한 달 동안의 생활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 지역을 말씀드리면 하와이는 제주도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많아요. 100만이 넘고 또 차량도 많습니다. 200만 대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관광지 와이키키 지역은 굉장히 붐비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 서울의 어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역보다도 더 붐비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특히 이제 쇼핑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 이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경비를 줄이려면 숙소를 물론 저쪽 산미 쪽이나 여기 와이키키 중간에 운하가 흐르는데요. 운하에 건너서 뒤쪽으로 숙소를 정하면 약간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치와의 거리라든지 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와이키키 주변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히오 에버뉴 여기 중심으로 해서 비치와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고 그런 지점에 콘도로 한 달간 예약을 했습니다. 지금 보름 정도 여기에 스테이 해본 결과 제가 묵고 있는 이 콘도가 스튜디오형으로 해서 침대 2개 정도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뒤쪽으로 보는 게 저 창문이 비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베란다 쪽이고요. 오션뷰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항상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고, 바다의 날씨에 따라 바다의 변화라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관찰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슴도 탁 터지고 맑은 공기, 바닷바람을 그대로 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히 와이키키 중심이다 보니까 모든 버스가 다 지나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분만 걸으면은 비치에 닿을 수 있어서 거기에서 해수욕도 하고 비치에 누워서 선셋도 감상하고 아주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숙소를 잡았는데 체류해 보니 불편하지도 않고 좋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용 문제인데요. 이 항공권도 여러 가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판단해서 정하면 됩니다. 자기 실정에 맞게. 그래서 저는 에어 프리미어로해서 2명 왕복 130만 원 아주 실용적인 가격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콘도는 18층 오션뷰인데요. 물론 이제 가격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3,300불 정도로 해서 예약을 했죠. 그래서 1월달 환율 1,450원 기준으로 하면 한 4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와이키키 여기 엄청 비쌉니다. 호텔 뭐 이렇게 콘도 엄청 비싸고 또 다른 어떤 여행사 사이트 같은 데서는 한인 민박 이런 것도 추천하기도 해요. 근데 한인 민박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들은 자가취사 우리가 직접 취사를 하는 걸로 하고 외식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현지인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비용에 들어가서 또 중요한 것은 승용차 문제입니다. 렌트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대중교통만 해도 이 와이키키 지역 특히 오아후 섬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량 렌트를 하지 않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렌트하게 되면 이것은 뭐 차종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뭐 다 다르지만 대충 렌트비하고 보험료, 기름값 뭐 이렇게 하면 한 달에 250만 원. 특히 이 와이키키 지역은 이 호텔이나 콘도에 투숙하는 사람도 주차비를 내야 됩니다. 최소 25불, 30불에서 50불까지 이렇게 주차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절반이 주차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 200~300만 원을 렌트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줄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 보름 정도 생활비를 이렇게 쳐보니까 기존에 항공료 130만 원 지불한 것 그 다음에 숙소 한 480만 원 그리고 뭐 교통비 해서 한 보름 쓴 것이 홀로 카드에서 32불밖에 안 썼더라고요. 두 명이 해서. 그래서 한 20만 원 식비 한 85만 원 뭐 아주 뭐 남아있는 거 냉장고에 많고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용차를 렌트하지 않다 보니까 가볼 데가 있잖아요. 이제 특히 이제 버스로 갈 수 있으면 진주만 같은 데는 버스도 가고 뭐 마운트 헤드 같은 데는 걸어가기도 하고 버스도 가고 월마트나 뭐 이런 데는 저희들은 걸어갔습니다. 운동 삼아. 여기서 이제 다운타운까지 거기 호놀룰루 뮤지엄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데는 꽤 거리가 있지만 운동 삼아 걸어갈 만도 합니다. 차 타면 한 20분 정도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스트쇼나 노스쇼는 트롤리가 가긴 하는데 쭉 이렇게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는 1일 투어 같은 것도 활용하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일 투어를 한번 했는데요. 2명 정신가 포함해서 $242 아주 저렴하게 투어를 했습니다. 기타 뭐 한 20만 원 잡히 생각하면은 15일 동안 총 경비가 한 768만 원 정도 돼요. 이렇게 이제 경비를 했으면은 기존에 납부한 비용, 렌탈비, 항공권 뭐 이런 것 제외하면 앞으로 쓸 거는 뭐 식비 정도죠. 그다음에 잡비, 교통비 조금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약 총 1,080만 원, 1,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있는데 하와이 지역이라는 것을 특정해 보면 제가 패키지 상품을 쭉 한번 봤어요. 뭐 4박 5일부터 7박 9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한 7박 9일 정도 했을 때 600만 원에서 800만 원. 2명입니다. 한 사람이 한 300에서 400. 그리고 패키지 오면은 마찬가지죠. 그 팁도 주고 옵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붙으면은 여긴 특히 액티비티 많습니다. 스노클링, 뭐 거북이, 보기, 뭐 액티비티 다 참여하면은 엄청나게 나오죠. 200~300만 원 그냥 휙 넘어가죠. 선물도 좀 사고. 그러면은 뭐 7박 9일 패키지 해도 2명의 경우에 1,000만 원은 쉽게 그냥 넘어갑니다.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체류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둘러보기도 하고 관광과 쇼핑을 좀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휴식도 마시고 이렇게 볼 때 한 달 살기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특히 저는 이제 아침에 매일 일어나서 와이키키 비치 쪽으로 조깅을 한 40분, 50분 합니다. 한 4km 이상 조깅을 하는데요. 거의 매일 조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깅하는 것만 해도 맑은 공기와 신선한 바다 바람 이런 걸 맞으면서 조깅하는 것만 해도
뭐 거의 제값은 한다 이렇게 저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저같이 은퇴를 하시고 계신 분, 세니어 분들 겨울에 따뜻한 하와이 쪽에 와서 한 달 체류하고 여유를 가지면서 건강도 돌보고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숙소를 정하실 때 이 한 달 체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저희들도 한 보름쯤 지나니까 약간 지겹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한국같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커뮤니티 참석할 기회도 없고 자기 스스로 액티비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숙소가 만약에 좀 폐쇄적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더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층에 오션뷰다 보니까 바다 해변이 다 보인단 말이죠. 앞에 거리도 보이고 또 옆쪽으로 빌딩도 보이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도 보고 다 하니까 하루하루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비용을 줄이자고 이제 뒤쪽으로 뭐 갈 수는 있습니다. 운하 쪽 저쪽으로 갈 수 있는데 뭐 그쪽도 좋기는 해요. 하는데 비치하고 너무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약간 경비를 지불하더라도 좋은 숙소를 하실 것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 총계가 한 1,1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게 이제 작년 정도로 했으면 환율이 한 20, 30% 이제 인상됐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내외로도 충분히 두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뭐 돈이야 뭐 쓰기 나름이 아닙니까? 선물도 사고 이렇게 하면 더 들어가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비를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아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경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와이는 사시사철 기온이 한 25도에서 27, 8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연중 기후가 좋습니다. 여름에 와도 좋고 봄가을에 와도 좋고 겨울에 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겨울에 춥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돌보기 좀 뭐 하니까 겨울에 하와이에 와서 한 달 정도 체류하고 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보름 정도 하와이 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치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또 경비 문제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살면서 기회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경험과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는 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좀 젊었을 때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미시간 스테이트에서 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이 익숙하고요. 하와이가 이제 미국에 하나의 주니까 언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뭐 그런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언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번역기 이런 걸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것은 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달 다 살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문나는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